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예상한 것보다는 약간 더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결국 다시 예상한 대로 반등을 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반등하고 나서 이미 추세가 좀 깨졌기 때문에 아마 다시 좀 하락하는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긴 추세로 오늘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벤트들이 많았죠. 이제 이벤트가 있었던 게 이제 미국 쪽 4Q 이제 QRA라고 해서 국채 발행 계획 나와서 그 부분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 이제 BOJ도 있었고 이 페드 쪽 이제 FOMC도 있었는데 FOMC는 그렇게 크게 내용은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도록 하고, 일단 추세 먼저 보도록 하죠. 그럼 추세부터 보면은 그냥 S&P 3주봉으로 본다고 치면은, 그러니까 아주 긴 시계열로 봤을 때 2000년도까지 좀 크게 올라갔던 게 아주 큰 기나긴 거의 한 70년짜리 파동이지 않았나 라고 보고요. 여기까지의 큰 O가 나오고 나서 이게 큰 A 이제 닷컴 버블 때,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까지가 B, 그 다음에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 떨어진 게 이제 C까지 해서 아주 큰 이제 하락 조정이 끝이 났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양적 완화의 이제 시절이었었죠. 2009년도부터 해서 크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1이고 2고 3이 아주 길었던, 여기가 이제 3의 4로 해서 아주 길었던 파동이었고, 4가 나오고 마지막 이제 5에 지금 고점을 치고 이제 빠진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ABC로 해서 이렇게 좀 기나긴 조정이 오지 않을까라고 일단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이제 마지막 5파도 이제 돌이켜 봤을 때 이제 이건 이제 채널 위에서 이렇게 하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3이었고 여기가 4였고 여기가 이제 마지막 1, 2, 3, 4, 5로 마지막 5의 5가 여기였다 라고 보여주고요. 지금이 이제 아주 작은 한 파동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건 이제 기술적 분석 때 더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일단 BOJ부터 먼저 살펴보면은, 일단 금정위에서 금리를 0.25%로 이제 인상을 했습니다. 금리를 인상을 했고, 이제 원래 지금 월 한 6조엔 정도를 사고 있는데 국채를 이제 그걸 26년까지 한 3조엔까지 단계적으로 좀 축소하겠다라고 했고요. 금리는 이제 계속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0.5에서 이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등등 내용은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를 드렸지만 이제 BOJ도 인상을 하는 이유가, 아직 7월 거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 이게 일본 중앙은행 이제 부채 계정인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이 노란 색깔 레포가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결국 레포가 증가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미국처럼 똑같이 이제 더 이상 이 자산이 증가될 때, 여기가 자산이거든요. 자산이 증가될 때 지금 이 지급준비금이 증가되지 못하면 결국 레포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그 레포가 증가가 되면 단기금리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이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결국 금리 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ECB 같은 경우에도 요 대출 같은 경우는 많이 줄여놨는데, 아직 요 증권 이제 국채 같은 경우를 결국 QT를 다시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제 미국채 이제 QRA라고 하죠. 이제 그냥 국채 발행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마케터블 바로잉이라는 게 이제 국채 순 발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이제 end of quarter cash balance, 이게 이제 TGA의 잔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소마 레덤션이 이제 QT가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요 부분이 3Q가 이제 원래 8,400, 이게 단위가 10억 달러거든요. 그래서 8,470억 달러 정도 발행하기로 했는데, 이제 QT가 이제 줄었잖아요. 원래 월 600억 달러에서 월 250억 달러로 줄었다 보니까 그 부분이 이제 반영이 돼서 7,400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사실 제가
매번 얘기를 드릴 때 이제 그 부분은 당연하게 일어날 상황이었기 때문에 조정을 해줬고요. 근데 이제 좀 단기랑 이제 장기 구성이 살짝 조금 바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일단 그거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큐티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인가 그때는 이제 600억 달러를 하다 말았기 때문에 그러다 발표됐죠. 그래서 910억 달러 정도 큐티가 진행이 됐고, 근데 이제 이때는 보시면은 이 TGA 잔고가 한 8,500 정도 유지를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4Q에는 7,000으로 감소하니까 이 TGA가 결국 1,500달러 정도는 방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QT는 이제 750인데 당연히 이제 250 곱하기 3 하면 750이니까 월 250씩 하겠다는 말이고, 국채 발행 계획에서는 이렇게 5,650억 달러 정도 순 발행한다 라고 나와 있어서 사람들이 발행 부담이 좀 줄어드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거를 그 만기 도래되는 분하고 이제 그 장기채 이제 그 부분에 이제 장기국채를 발행량 되는 양 이제 차감을 해서 단기국채랑 장기국채를 이렇게 발라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발라주면은 뭐 보시기에 뭐 사실 잠깐 숨기는 게 편하겠죠. 네, 보시면은 이 단기국채량이 880억 달러고 장기국채가 4,770억 달러로 상당히 이번 4Q 금액이 크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2Q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그 세수가 많이 거치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T빌은 오히려 순상환이었고, 그래서 전체 국채 발행량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여기 이제 QT까지 하면은 650억 달러밖에 되지 않았다. 근데 이제 3Q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아진다. 장기도 많아지고, 근데 이제 사실 3Q는 아직까지는 이제 좀 장기가 엄청 많은 건 아니죠. 엄청 심각하게 많은 건 아닌데 단기도 많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아직까지도 이제 RRP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한 3,800억 달러 정도 RRP가 남아있고, 요게 이제 다 쓰면 결국 얘 때문에 이제 이때까지 과거에 23년도 22년 4Q부터 이 단기국채를 엄청 많이 찍었잖아요. 이제 요거를 계속 메꾸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결국 장기국채가 발행이 많아지면 22년도처럼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단계고, 이제 3Q, 4Q에 뭐 사실 장기국채가 이제 적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이 계속 좀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이제 좀 4Q에는 장기국채가 상당히 좀 많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채 쪽도 계속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그냥 바로 진행을 그냥 전반적으로 보죠. 그래서 뭐 밸류에이션부터 보면은 아무래도 증시가 계속 좀 빠지고 있고, 금리가 이제 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증시는 약간 싸지고 있긴 합니다. 네, 여전히 뭐 절대적인 밸류는 그래도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긴 시결로 봐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마찬가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걸 봐도 금리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아직까지는 저는 뭐 그래도 아주 싼 영역은 아니다 라고 보여지고, 특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여전히 좀 비싼 구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트레일링 4로 봐도 비싼 구간이고, 이제 트레일링 PBR로 봐도 상당히 고평가된 구간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BEI랑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의 실질금리 보면 이제 미국 쪽이고요. 미국 쪽 같은 경우에 이제 BEI가 그래도 많이 하락은 했습니다. 실질금리도 많이 하락을 했고,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있어서 떨어지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결국 국채 발행 부담 때문에 금리는 결국 장기적으로는 튈 수밖에 없다라고는 보여주고요. 길게 봐서는 뭐 수급 앞에 장사가 없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쪽 보면은 이제 PIR 뭐 서울, 경기도, 인천 아파트들 보면은 다 반등은 하고 있긴 하다. 근데 이제 결국은 다시 저는 뭐 하락하리라 보여집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이 예대율이 지금 다 이미 차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지금 뭐 부동산 때문에 금리 인상을 못한다, 인하를 못한다 하지만 사실 금리 인하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 사실 걱정할 문제가 앞으로는 아니긴 합니다. 왜냐면 더 이상 대출이 못 나가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실 경기 침체가 되는데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는 게 사실 우리의 지금 걱정할 당면한 이제 직면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미국 쪽이나 영국 쪽 PIR 상당히 높고요. 실질 주택 가격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사업용 부동산도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2000년이나 2008년 비해서는 뭐 높은 수준이다. 저는 뭐 더 빠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뭐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S&P 500 대비해서 글로벌 GDP랑 이제 윌시 5000 대비해서 글로벌 GDP 이제 과거 2000년이나 이제 21년도 고점들을 다 넘어갔다가 이제 사실 다시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경제 성장을 보다 뭐 과하게 사실 올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같이 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과잉해서 가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죠. 이제 결과론적으로. 뭐 그리고 이제 수출도 그렇고 결국 이게 지금 이제 일간 한국 수출액도 그렇고 점점 좀 경기 침체를 저는 뭐 다 모든 지표들이 이제 나타내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보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숏이 살짝 감소가 됐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숏이 좀 증가가 롱에서 숏으로 약간 바뀌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수급 쪽을 봐도 이제 국내 쪽 현물은 크게 움직임은 없었지만 선물 쪽이 외국인이 상당히 매도폭을 좀 확대하면서 순 매수했던 거를 다 이미 없애버린 그런 상황이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많이 팔긴 했지만 여전히 이제 누적 매수량은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고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이제 합산 신용잔고, 코스피 신용잔고 대비해서 아이고 데이터가 약간 요거 뭐 좀 잘려 있긴 하네요. 요거 뭐 그래서 뭐 그냥 최근 걸 봐도 여전히 좀 높은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훨씬 코스닥이 사실 수급은 좋지 않다라고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대비 코스닥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합산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한 19.4조 정도 되면서 오히려 좀 소폭 감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대 수익률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매우 고평가 영역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뭐 그 전에 일단 뭐 상대 강도라고 하죠. 이제 상대 강도 쪽 보면은 이제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코스피보다 낮은 수익률 이제 1년 기준으로 해서 나타내고 있고요. S&P, 나스닥, 음식료, 그리고 의약품, 운수 장비, 이제 그 다음에 금융, 이제 뭐 운수 창고, 뭐 전기가스, 통신, 증권, 보험 쪽이 그래도 그나마 코스피 대비해서 좀 아웃퍼폼하고 있다. 지난 1년간 최근 분기를 2배 정도 가중치를 했을 때 나타나고 있고, 이제 보험 쪽이 아무래도 이제 IFRS 이제 9하고 17 그 영향 때문에 좀 실적이 좀 개선이 됐다는 표현보다는 좀 약간 뻥튀기가 됐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이제 보험 쪽이 아무래도 수혜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험 쪽이 좀 가장 퍼포먼스가 좋았다라고 보실 수 있고, 뭐 섬유, 의복, 뭐 종이, 목재, 화학, 이제 철강, 금속, 서비스업, 의료 정밀,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가 성과가 좀 좋지 않았더라라고 보실 수 있고요. 뭐 추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스닥이 계속 좀 추세가 약화되고 있고 코스닥도 계속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음식적 쪽도 뭐 좋았죠. 아무래도 뭐 K푸드 하면서 수출 쪽 증가 요인 때문에 좀 좋았었고, 의약품은 이제 좀 다시 이제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화학은 계속 좋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고, 뭐 나머지도 뭐 이렇게 되고 있다. 이제 기계는 약해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도 뭐 넘어가면서 건설은 좀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금융이랑 뭐 통신도 강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지나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지난주 대비해서 이제 연준 대차대조표 움직임 보면은 이제 지급준비금이 228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되면서 이게 이제 좀 순유동성 살짝 감소 요인이 있었지만 이제 TGA가 좀 증가하면서 좀 상쇄가 되긴 했습니다.
RRP는 약간 159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그 중에서 이제 국내 쪽 온 RRP 같은 경우가 한 15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된 모습이고요. 그래서 순유 농성 한 28억 달러 정도 뭐 크게 감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BDI 살짝 내려가고 있고, 이제 SCFI도 약간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여지는데, 아무래도 이제 좀 하마스 쪽 지금 막 계속 인사들이 암살당하고, 암살이라기보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암살이란 표현이 맞겠죠? 아무튼 좀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중독 쪽 문제가 계속 뭐 저는 심해지지 않을까 계속 생각을 해서, 이제 좀 이쪽도 다시 한번 좀 튈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기는 하고요. 뭐 근데 이제 그건 뭐 가봐야 되긴 하겠지만요. 이제 그 다음에 연준 순유동성 같은 경우에도 결국 증시랑 원래는 같이 가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괴리가 나면 결국 순유동성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결국은 돈이 없는 곳에 주가가 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뭐 페드 이제 FMC 얘기를 안 했지만, 뭐 FMC에도 뭐 동결을 하면서 뭐 9월에도 내릴 수 있지 않겠냐, 얘가 이제 뭐 이렇게 내릴 가능성 열어둬야 된다라고 하지만, 뭐 금리는 내릴 수 있을지언정, 근데 금리를 내리면 이 RRP가 결국 문제가 될 거고, 결국 QT 때문에 RRP가 다 줄어든다 한들 결국 금리를 내릴지언정 돈을 못 풀면 결국 돈이 나가질 못합니다.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이게 예대율이 결국 지금 2000년, 2008년처럼 100%일 때 항상 위기가 터져왔고요. 지금은 이제 100%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대율만 봤을 때는 SLR이라는 규제 때문에 예대율이 100%거든요. 그래서 금리를 인하해도, 원래 금리를 인하하면은 예대율이 높아지면서 경기가 부양되거나, 아니면 예대율이 이렇게 다 찬 2000년도랑 2008년도 사이클에서는 돈을 풀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M1하고 M2 증가율을 증가시켜서 통화량을 이렇게 2000년, 2008년도 보시면은 M1 보시면 확 증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통화량을 확 증가시켜 버렸었는데, 이번엔 이제 그럴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요인이죠. 이게. 이 지준이 이미 SLR 때문에 증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돈을 여기서 더 풀면 RRP를 더 늘려야 되는데, RRP를 늘리려면 단기 금리를 오히려 인상시켜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SLR이 다 차기 전에는 그냥 돈 푸는 게 어떻게 보면 공짜였기 때문에 우리가 위기 때마다 항상 돈 푸는 게 가능했는데, 이 RRP라는 존재가 나타나면서 이제 돈 푸는 게 비용이 생기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국 그래서 그럼 언제 이제 돈을 풀 수 있냐, 이제 돈을 언제 이제 풀 수 있을까라고 살펴보면은, 그게 이제 매번 얘기를 드리는, 일단 뭐 그 가기 전에 일단 이제 뭐 S&P랑 나스닥 상대 강도나 뭐 이제 보면은 이제 나스닥 고점 이렇게 치면서 여기도 이제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S&P 대비해서 나스닥입니다. 요거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좀 강세였다, 이제 그 모습은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S&P 대비 이제 나스닥 상대 강도도 이제 계속 좀 약화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화량 대비해서 나스닥도 뭐 상당히 뭐 닷컴 버블 때만큼 과열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윌쇼도 마찬가지고, 윌쇼 대비 GDP 이제 버핏 지수라고 하죠. 여기도 상당히 높은 수치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요게 결국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가 거의 20까지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때까지 이제 이때가 이제 보릿고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때까지 요거 내려왔던 거는 이제 RRP가 감소되면서, 요게 감소가 되면서 다 막아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요만큼이 이제 RRP가 남은 거고, 요 RRP가 다 합쳐진 상태에서 얘가 이제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가 이제 제일 힘들 거란 말이죠, 이 지표가. 그래서 요 지표가 내려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내려갈 때까지가 증시가 이제 무너지는 상황이 될 거고, 여기까지 오면은 이제 다시 롱베팅을 가야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다시 돈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풀 수 있으면 사실 뭐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이때까지 그래 왔고요. 그래서 뭐 긴 침체란 존재하지 않았었죠. 그게 이제 항상 돈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뭐 중국 쪽이 계속해서 이 M2 나누기 M1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은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버블로 중국 증시가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끄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술적 지표들 이제 보면은 이제 국고나 우리나라 국고 3년, 10년,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 여전히 이제 다 롱 추세인 건 맞고요. 근데 이제 좀 매수 구간으로 좀 진입했다라고 보실 수는 있고, 달러는 이제 좀 약세이고요. 금은 여전히 일단 롱 추세고, WTI 약세로 돌아섰고, 삼성전자 약세로 돌아섰고, 애플과 마이크로 엔비디아 다 약세로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세 점수로 봤을 때 국고는 여전히 롱 추세 매우 강하고요. 국고 10년도 마찬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국고 미국채 10년도 여전히 롱 추세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립적인 수준까지 내려왔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는 다시 롱 추세로 돌아섰고, WTI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 추세로 다시 돌아섰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롱 추세가 좀 약화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많이 약화가 됐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다시 숏 추세로 돌아와 버렸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롱 추세가 매우 약화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뭐 국고 3년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사실 거의 다 왔기 때문에 바닥에 근처에 뭐 거의 온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이고요. 뭐 사실 RSI도 그렇고 뭐 과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과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10년을 봐도 뭐 10년도 과열인데, 뭐 여기가 이제 이렇게 닿을 때까지는 뭐 사실 더 빠질 수는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막 빠지긴 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채 10년도 뭐 다른 상황은 아닙니다. 똑같은 수준에서 과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뭐 얘기 드릴 건 없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여기도 좀 약간 과매도긴 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금리 인하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빠졌고요. 이제 엔화 쪽도 강세가 되면서 우리나라 쪽도 같이 좀 강세가 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금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뭐 다시 넘어서 있고, 여기 아직 넘어서진 않았지만 여기도 벌어져 있고, 여기도 완벽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조심하실 때가 된 것 같고, 보면은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질 때 이제 금이 좀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서 뭐 지금 좀 그런 영향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면 완전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가 있을 텐데 아직 그 단계는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이제 WTI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좀 추세가 애매하긴 한데 여기도 뭐 슬슬 바닥을 찍은 게 아닌가 싶긴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주추세는 이제 하락이라고 보여지고요. 다 내려왔기 때문에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다 추세는 결국은 하락이다. 장기 추세는 하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상대 강도는 여전히 이제 코스피보다는 좀 강한 상황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도 주추세는 뭐 딱 명확한 하락이다. 이제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뭐 명확한 하락이고요. 다른 지표를 봐도 이거는 주추세로 봤을 때는 명확한 하락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S&P 상대 강도도 점점 약해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추세로 보면 뭐 명확하게 이건 하락이다 라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나타납니다. 다만 여기는 RSI가 조금 더 약세이긴 하고요. 엔비디아도 여전히 추세는 뭐 명확한 하락이다. 뭐 어제 이제 뭐 많이 올랐지만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결국 많이 빠졌으니까 많이 오른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상대 강도도 이제 계속 좀 약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지수들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과 이제 S&P, 이제 코스피랑 이제 코스닥 살펴보면은 120분봉 같은 경우에 이제 롱 추세로 좀 돌아갔고요. 이제 숏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일봉 추세 같은 경우 여전히 숏 추세입니다. 중기 추세들은 여전히 이제 롱이고요. 국내 쪽도 뭐 마찬가지이고요.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뭐 120은 제외하고 그냥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일단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살짝 롱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P도 살짝 롱 추세,
코스피 200도 아주 살짝 롱 추세, 코스닥 150은 강한 쇼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20분봉 나스닥 현물 봐도 뭐 사실 반등이 확 다시 이제 된다라고 말하기까지는 어렵지만, 반등이 이제 설살 거의 끝물에 다 온 게 아닌가. 뭐 이건 이제 좀 기술적 분석 때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그래서 슬슬 RSI도 그렇고 이제 좀 끝물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일봉상으로 봤을 때도 똑같이 이거는 이제 주추세로는 여전히 하락 추세임에는 뭐 틀림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주봉상으로도 추세 다 꺾여 있고요. 생략하도록 하고, 코스피 120분봉으로 봤을 때도 뭐 슬슬 바닥을 딛고, 그러니까 이제 반등할 만큼 하고 이제 슬슬 다시 좀 하락 전환할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이제 코스피 1봉으로 봐도 마찬가지로 좀 하락하는 모습이 그려지기는 합니다. 네. 나머지는 뭐 다 생략하도록 하고요. 그냥 차트를 보면서 얘기를 해보면은,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결국은 여기까지가 이제 일봉상으로가 아니라 그냥 분봉으로 보죠. 분봉으로 보면은 한 30분봉으로 보면 될까요? 보면은 이제 뭐 더 지나고 보니까 이제 더 깔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이고 2이고 3이고 4고 5까지 해서 한 파동이 끝이 나고, 여기가 이제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이제 C에서 뭐 한 번 여기서 더 가느냐 마느냐의 차이지, 어찌됐든 C 나오고 나서 이제 다시 이게 큰 1이고 큰 2가 되면서 큰 3으로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뭐 이 기준선을 뭐 살짝은 넘을지언정 종가로는 못 넘을 확률이 더 높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후행 스팬도 다시 역전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하락 추세로 내려갈 것 같고, 3주봉으로도 결국 제가 볼린저 여기였었죠. 이제 3주봉을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이제 닿으면서 빠지지 않을까 했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이렇게 닿으면서 이제 빠지고 있고, 이 볼린저가 이제 슬슬 벌어지면서 하락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 여기까지 내려왔고, 여기서 이제 요 반등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반등이 있고 다시 이제 하락하리라고 보여주고요. 뭐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간으로 보나 레벨로 봤을 때 되돌림 기간이 한 51% 정도 되돌렸고요. 되돌림 높이 이제 레벨 같은 경우에도 한 46% 정도 되돌렸기 때문에 뭐 거의 다 되돌린 게 아닌가 싶고요.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결국 뭐 사실 이건 뭐 나스닥이 더 명확하기는 한데, S&P도 그렇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둘 다 보죠. 3주봉으로 봤을 30분봉으로 봤을 때 S&P는 이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4고 여기가 마지막 5였다고 보여주고요. 그래서 큰 1이 나온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A, 뭐 이렇게 지루하게 해서 여기가 B고 여기가 A, B, C로 해서, 그 다음에 이게 1, 2, 3, 4, 5로 해서 C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상승분까지 해서 아마 여기까지 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C가 돼서 여기 큰 2가 나오고 큰 3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크게 이제 그렇게 보는 이유가, 여기가 이제 내려갔을 때 기간도 그렇고, 이제 이건 이제 나스닥으로 봤을 때 일봉이 더 그렇긴 한데, 나스닥 때 한 번 더 자세히 보죠. 이거는 그래서 150 이동평균선에서 한번 걸렸다가 기준선 정도까지 반등 주고 살짝 다시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일봉상으로 봤을 때 뭐 여러 가지 사실 이게 좀 시간론으로 봐도 좀 조심해야 될 그런 단계들이 있습니다. 뭐 기간으로 여기 사실 코로나 저점 때부터 해서 봐도 이게 225 거의 뭐 일복 기본 수치 수준이고, 뭐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은 뭐 88인데 80주죠 주. 뭐 여기도 거의 뭐 92주. 그래서 뭐 얼추 뭐 대등 수치에 가깝고, 뭐 그게 이제 사실 요 뭐 보면은 이제 일목하고 엘리어트 이제 숫자를 보면 이게 226주거든요. 이제 1환이라고 해서.
그래서 1환에서 거의 끝이 난단 말이죠. 이제 한 파동이. 그래서 요번 상승 파동이 거의 끝이 난 파동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일봉 어째 뭐 장기는 그렇고 이제 일봉이 중요할 텐데 일봉상 여기가 이제 보면은 오늘이 이제 딱 17일이거든요. 그리고 요 기간하고 요 기간이 또 잘 맞아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사실 요 8월 1일에 옵니다. 사실 오늘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여기까지 이제 오늘까지 아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고 좀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포지션도 이제 그렇게 했었고 이제 여기까지 반등을 하고 이제 여기서부터 아마 추세가 전환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분봉으로 살펴보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여기가 뭐 지나고 나니도 뭐 명확해지는데 여기가 1, 2, 3, 4, 5까지 나왔고 여기가 이제 A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근데 이거 B가 요 점을 뚫리는 경우는 생각보다 흔합니다. B하고 이제 1, 2, 3, 4, 5로 해서 C가 오늘까지 상승해서 나오고 나서 이게 큰 2를 만들고 큰 2를 만들고 큰 3이 되면서 하락을 하지 않을까라고 일단 지금은 뭐 보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반등 한번 살짝 오늘까지 줬다가 이제 내일 정도부터 좀 하락을 크게 하지 않을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싶고요. 다우도 여기를 다시 넘어서지 못하고 나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뭐 나머지도 다 뭐 보여드렸고 뭐 분봉상으로 봐도 그러니까 선물로 봤을 때도 여기 아마 기준선을 결국 넘지는 못하고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구름대에서 사실 하락이 한번 막혔었고요. 그래서 이제 시간론으로 봤을 때 이제 레벨로 봐도 기간은 S&P는 이제 67% 이제 꽤나 많이 채웠고요. 이제 높이 레벨 조정 같은 경우에도 57%면 뭐 거의 다 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도 41%, 38% 정도 조정이 잘 됐고 현물 같은 경우에 이제 오늘 올라가면은 아마 더 기관과 이제 레벨 조정이 되겠죠. 10시 반 장 시작이니까 뭐 그렇게 되면은 될 것 같고요. 뭐 BTC도 여기를 이제 넘냐 마냐일 것 같은데 뭐 못 넘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코스피 안에 내재변 노선주 다시 여기 기준선에서 디디면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빅스도 마찬가지로 좀 더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필라델피아도 결국 한번 이렇게 살짝 올라가겠지만 오늘 다시 이제 그러고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반등하고 이제 다시 또 지금 하락한 추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로도 마찬가지고요. 항생도 뭐 결국 반등을 하든 안 하든 결국 사실 중국 쪽은 저는 뭐 상해 종합이랑 둘 다 뭐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달러 인덱스도 뭐 여기서 이제 200 이동평균선 확실히 하회하나 마냐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달러 같은 경우 여기 이제 구름대를 확 뚫어버렸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결국 증시가 휘청휘청하면 달러는 좀 강세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뭐 결국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위안 같은 경우에도 계속 사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쉽게 가나 했더니만 다시 이제 또 반등을 하면서 결국 중국 쪽이 저는 뭐 메인 이벤트는 날 것 같고 이제 뭐 중동 뭐 중국 뭐 둘 다 이제 쌍방으로 터지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이제 우크라이나를 넘어서 그래서 주추세도 여기도 이제 130일 기준선이 이제 사실 슬슬 올라가고 있고 방향성이 200일과 크로스가 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다시 반등하면은 정말 더 위험한 추세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WTI도 결국 구름대를 떨어졌었지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기술적 반등에서 끝이 날지 아닐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죠. 이건 중동 쪽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선과 여기 구름대를 넘냐 마냐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지만 볼린저를 넘었다가 좀 이탈한 거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국고치 10년은 계속해서 추세 이탈이 됐고요. 볼린저도 좀 과매도 영역이라고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한 요 영역 이후로부터는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되돌림 다 되돌려 버렸고요. 그래서 결국 이것도 뭐 30분봉 정도로 보면은 똑같이 이건 뭐 이제 겹치는 파동이 되겠지만 1, 2 여기도 여기까지가 이제 3, 4, 5로 해서
한 파동이 이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A, B, C로 올라갔다가 지금 빠지는 파동이다 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애플 같은 경우에도 여기까지 해서 1파 A, B, C 반등하면서 지금 거의 다 반등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A, B, 그 다음에 1, 2, 3, 4, 5 해서, 그러니까 A, B, C 다음에 그 다음에 1, 2, 3, 4, 5겠죠. 이제 이렇게 끝이 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아마 C겠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B겠죠. 그러니까 A, B, C 이게 1, 2, 3, 4, 5 해서 상당히 이제 깔끔하게 조정 파동이 이제 끝이 나고 다시 이제 하방으로 충격 파동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똑같죠. 이제 어제 반등을 많이 하긴 했습니다만, 근데 이건 아마 분봉으로 제대로 나오네요. 이제 보면은 여기도 똑같이 이제 1, 2, 3, 4, 5로 해서 쭉 빠지고 나서 또 A, B, C로 저는 반등하고 결국 하락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다 보여지고요. 이제 뭐 테슬라도 여기 기준선 깨지면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뭐 오늘 장중에는 당연히 반등을 할 것 같고요. 뭐 마감으로도 끝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마 내일부터 좀 조심해야 될 일이 뭔가 터지지 않을까. 이게 시간론으로도 그렇고 뭔가 좀 이 8월 1일에 뭔가 되게 많이 뭐가 꽂히거든요. 사실 일수들이 되게 많이 오거든요. 여러 일수들이 사실 많이 와가지고 요 막 라인들이 막 엄청 많이 온단 말이죠. 여기 17일도 오고. 그래서 좀 조심하실 필요가 계속 좀 있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미 여기서 이제 사실 상승이 끝이 날 확률이 아주 매우 매우 높은 상황까지 와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계속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